자, 지금 태영호는요 이미 그 원광철님 나오셨을 때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김현희 관련해 가지고 마치 태영호가 김현희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한번 발언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때 반박을 했죠 그때도. 네, 했죠. 그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네. 어. 태영호 자체는 그 고등중학교 2학년식이죠. 예. 그러니까 평양 외국어학원 2학년 1학기를 끝내고 그리고 2학기 때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태영호는 김현희를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예, 김현희 자체 그리고 그다음 중국에 갔다 그 유학을 끝마치고 돌아와서 그다음에 평양 외국어대학에 입학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태영호는 그때 입학했을 당시에는 김현희 진술에 의하더라면 그런 거죠. 예. 그때 당시에는 이 김현희는 중앙당에 뭐 이 소환대 갔을 당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태영호는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알고 있다고 말하는 예, 건 자기 후배 아니면 뭐 이렇게 동창이라고 하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있죠. 지금의 현재 국정원 예전에 안기부로부터 네. 만들어진 그들을 보호하는 라인이 작동했다. 네. 그러니까 태구민 태영호가 김현희를 안다고 해야만 되는 어떤 상황이었던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현희는 지금 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저번에 방송 나와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네. 증거까지 설명을 주시면서 북한 사람일 수도 없는 증거. 네. 네.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 그 쉽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그 지금 탈북자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 탈북자 누구한테도 말해도 예. 그거는 탈북자들 인정 안 합니다. 저거는 북한 사람 아니라고. 예. 그건 아무리 그 보수적인 탈북자들이라도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이 탈북자 유튜버들이 우리 방송을 이렇게 비난하고 그다음에 뭐 대려 위협까지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애들 자체도 내가 방송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를 그 애들은 이 반박을 못 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를 반박하자 하게 되면 홍강철 당신이 주장이 김현희에 대한 주장이 무엇이 잘못됐다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니는 왜 김현희를 북한 사람 아니라고 하느냐? 니는 왜 모두 다 부정하나? 이렇게만 공격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예전 국정원 그 라인에 들어있는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거짓이 밖으로 탄로날 것이 두려워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저는 일단 봐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태영호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뭐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일단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아, 글쎄, 그 누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우선 지금이 우리가 옛날에 진짜 뭐 안보 장사하면서 북을 악마화하고 주적이 누구냐 하게 되면 북한이다. 당연히 지금도 국회에서 이런 말이 어가지만 예. 그래도 그런 시대는 지나지 않았을까. 예.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점의 회담을 거치면서 그래도 평화 번영의 시대로 와 있지 않냐. 예. 그래서 통일의 문을 앞당겨가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 아직까지 북을 악마화하고 이런 북풍 선전물로 체제 선전용으로 아직까지 씌워진다는 게 참 슬펐어요. 강남구 분들은 뭔 죄일까. 그분들은 대체 자기 구의 국회의원으로 나오는 태구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 태구민한테 자기 운명을 맡길 수는 있을까? 두려울 것 같은데 그분들은 무턱대고 막 좀 찍으니까 그래서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거고 북에서는 태영호가 남쪽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북에서 현실적으로 발표한 거는 태구민은 국가 비밀 누설, 그다음에 자금 횡령, 미성년자 강간죄로 소환을 하잖아요. 그런 범죄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소환을 하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7월 12일 날 정식 수사 결정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수사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영국에다가 범죄자 인도 저약에 의해서 보내줄 거려고 하지만 영국은 보내주질 않습니다. 예. 영국 정보기관에서는 미국 CIA에다 연락을 해서 즉시 워싱턴에서 정보기관에서 높은 분이 영국으로 날아가죠. 이렇게 해서 벌을 받으면서 오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보게 되면 총선이나 대선 전에는 꼭 북풍이 있었어요. 항상 칼기 김현희 그렇죠. 사건이라든가 또 몇 년 전에 무슨 전문 삐라 날리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던 박상학의 뭐 덕침 테러 사건이라든가 또 한 3년 전에는 12명 북정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을 기획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더니 그런 거는 젖어가지 못하고 태영호가 또 하나의 이런 북풍 선전 체제 선전용으로서 그렇죠. 전략이 아닐까 예.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제는 제발 이게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아직까지 북풍이 먹힐까? 안 먹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심장, 사회주의 뭐 교육 그런 것도 선생도 했다는 바로 그 사람이 자본주의 심장에서 자본주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 과정도 좀 약간 코믹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이렇게 보게 되면 네. 이 태영호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주체사상 선전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충신 중에 그런데 충신이죠. 네, 그렇죠. 사람이 사상이라는 건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북에서 제가 뭐 비법적인 북이 그 형법이 그 바라지 않는 허용하지 않는 그런 비법적인 일들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그 땅에서 교육받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저도 어떨 때면 그 어려서 교육받던 그 생각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튀어나올 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태용호는 평생을 저 북에서 주체사상 이 선전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 강남갑에 그것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지금 국회의원으로 나오겠다고. 그리고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아니 주체사상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늘 우리 뭐 진보적인 사람들 그 공격할 때면 그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있죠. 주사파, 빨갱이. 뭐 빨갱이. 이렇게, 근데 그 싫어하는데 주체사상을 제일 앞장에서 선전하던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다는 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2016년 8월 17일 날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했는데요. 이제 딱 4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예, 안 됐죠. 근데 영국 공사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게 그 내용인데 네. 이제 이 사람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소환을 하려고 했더니 영국에서 안 보내준 거잖아요. 네. 그때 보도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대략 설명해 드리면은 그 도주자 태영호는 많은 국가 자금을 횡령하고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 핵개발 문제 때문에 네. 계좌가 동결되면 돈을 못 찾기 때문에 현찰로 내려보내는 상황들이었어요. 예, 예, 이제 예. 각 뭐 공사라든지 그 대사관 등에 북한에서는 그 돈을 횡령하고 국가 비밀을 팔아먹었으며 미성년자 강간 범죄까지 감행한 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범죄 수사를 위해 지난 6월에 이미 소환 지시를 받은 상태에 7월 12일 그러니까 태영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쪽 표현입니다. 놈이 강행한 고의적 비밀 누설죄, 국가재산 횡령 범죄, 미성년 성교 범죄에 대한 수사 시작 결정서를 발급해서 소환을 요청을 했는데 네. 이게 망명에 해당되면 그 쉽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진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네. 그렇게 됐던 혐의를 받은 자인데 최근에 태영호가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아요 기자들한테. 그럴 때 태영호 측 반응은 한결같아요. 북한이 공작하는 거다. 네, 그렇겠죠. 그렇죠. 네. 딱 이렇게 간다고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거의 사실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있어요. 그 근거를 이제 말씀해 주셔야 되는 네,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네. 우선 미성년자 강간. 예. 네? 이 문제는 북에서 그 범죄인 인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영국에다가. 예. 그럴 때 당시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 당시에 북에서 그런 합당한 근거를 네. 영국 측에 넘겼을 겁니다. 네. 그러지 않고는 영국이 안 내줄 거 아닙니까? 범죄인을.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근거를 줬다. 예, 근거를 줬을 겁니다. 근거 자료들을 다. 그거는 그렇게 주지 않고는 영국이 사람을 안 넘기죠. 예. 그거는 영국이 뭐 자유민주주의 본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합당한 이유가 없었으면 이런 그 뉴스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아 그냥 나온 뉴스는 아니다 이런. 예, 얘기죠? 아닌 거죠. 저는 북한 스타일이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 대한민국 근거 없는 말은 안 한다. 대한민국의 조선일보처럼 예. 그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조작을 할 그런 정권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를 쳤는데 대한민국 관련해 가지고 뭐 포를 쐈다. 네. 쳤는데 쏜 거 쏜다고 하고 안 한 건 안 했다고 해요. 네. 그 북한에서 안 했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천안함 같은 네, 경우 우리가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마주 앉아 있는 이 상황이 저 태국민이 태영호가 북에서는 범죄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난리치고 해명하라 이런 말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거 해명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예. 북에서는 넌 미성년자 강간을 했어, 국가 비밀을 팔아먹었어 하지만 우리가 해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제발 너 국회의원이 되려면 일반 사람이라면 우리가 못 갈 수 있어요. 누구도 예.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국회의원으로 나섰다면 정말 너희 정체성, 네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그 의혹이 거짓말이면 정확히 해명을 하라라는
그런 여고 때문에 우리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북에서 그 미성년자 강간이라든가 이런 성폭행 이런 당한 여성들이 증언을 나옵니다. 아. 예, 증언을 합니다. 거기에 하리언시 항해북도 사리언시의 심정심이라는 여자가 강간을 당한 여자예요. 예. 이분은 직접 공개를 하면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원래 그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에서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방에 그 사리언이니까 평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불법 장사를 했습니다. 아. 근데 평양에 장사길로 왔다가 우연치 않게 태영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호랑 이 말 저 말 하면서 난 장사하고 싶어서 평양에 왔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하면서 이야기를 되는데 태영호가 거기서 검은 석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 이 여자에 대해서 야, 난 말 한마디만 하게 되면 당장 여기로 네가 원하는 물품들이 다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다. 아.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가자 해서 호텔로 데려갑니다. 태영호가요? 예, 이 여자를. 근데 그 북은 여기서는 뭐 호텔 가자, 모텔 가자 하게 되면 이 사람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북은 호텔이나 모텔 그러니까 여관 문화가 여기하고 다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나거나 때 없이 아무 여자나 데리고 가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외국인이나 지방에서 출장 오는 사람들 사업성 영무 이런 국가적인 사회적인 영무 때문에 공적인 이유가 있어야만이 와서 여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호텔이나 거기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아. 그래서 따라 들어갑니다. 호텔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차 한 잔 마시자 하면서 차를 줘요. 그러니까 심정심이가 거기서 차를 마십니다. 생각 없이. 그 차를 마셨는데 그만 정신을 잃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몇 시간을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깨나서 보니까 눈 뜨니까 이 심정심은 호텔 침대에서 알몸뚱이 상태로 누워 있었고 태영호 역시 알몸뚱이 상태에서 심정심을 내려봤다고 합니다. 이게 심정심의 증언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정보예요? 예, 북에서 고짓과 진실이라는 책을 나왔습니다. 아, 책이 태영호에 나왔습니다. 대한 이야기 이거예요? 예. 통일부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통일부에 이게 있습니다. 동정 정과가 있는 사람이네요. 네. 근데 이 여자는 미성년자가 아니었어요. 어. 예,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강간했던 거죠. 근데 미성년자 강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북에서는 다른 범죄 행위보다 더 무서운 게 중한범이 바로 미성년자 강간범입니다. 이건 사형이 처예요. 사형이에요? 예, 국가벌. 아. 원래 2000몇 년도부터 사형법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무기징역 이렇게 가겠지만 그래도 법에는 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은.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웠던 게 국가비밀 누설이라던가 국가자금 횡령 보다 더 무서웠던 게 미성년자 강간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들어가면 살아나가기 힘들 것 같아서 못 갔던 겁니다. 그 죄명 중에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였어요. 근데 이 심정심은 미성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성년자 강간은 또 어떻게 됐냐면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중학생이 이름은 밝히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못 밝혀요. 애가 그냥 이름은 못 밝히고 그 내용만 쭉 밝힙니다. 증언을 하는데요. 고등중학교 해가지고 북이 중학교란 게 고등중학교 같이 합쳐서 6년이거든요. 예. 근데 17살까지입니다. 1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얘는 그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이었어요. 한 16살쯤 됐다고 하는데 얘가 대동강변을 거닐면서 산책을 하면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또 태영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영호하고 장시간 이천혜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돼요. 뭐 자기 막내 아들보다도 한참 나이가 어린 처녀였어요. 막내 아들보다도. 중학교 2학년? 예, 손이 아니고 손이라고 말해야 되나? 소녀죠. 16살이면 소녀죠. 예, 그랬는데 이천이한테 넌 정말 곱게 생겼다. 넌 희망이 뭐냐? 넌 어디 가고 싶냐? 난 힘 있는 사람이라서 네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좋은 직장도 배치할 수 있고 나는 네가 원하는 대학도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전 화장품도 내가 너 사줄 거야. 당장 가자 하면서 또다시 호텔로 데려갑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그때와 똑같이 차를 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각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처녀의 증언에 의하면 소녀죠. 그래서 환각제를 먹여서 또다시 정말 못할 그런 강간을 범하게 됩니다. 상습범인 거네요? 네. 밖으로 근데 드러난 것만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국내에서 했던 거고 이 미성년자 강간은 영국으로 나갈 때. 출국하기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다음에 며칠 후에 출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몰랐었는데 영국 대사관에 있을 때 자체도 이 사람은 이런 상습범이었어요. 아,
이 사람은. 아 잠깐만요. 지금 네. 태용호 두 아들이요. 하나는 92년생이고요. 네. 하나는 97년생인데 네. 그 재산이 두 아들한테 1억 4천만 원씩 있어요. 네. 예금이. 자기 아들들은 이렇게 잘 살게 하는 인간이지만 네. 야 북한 쪽의 정보에 의하면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도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많은 짓을 했을 것 같은 그런 단적인 사례를 보여주신 거네요 지금. 네. 자 그럼 영국으로 가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영국 대사관에서 함께 일했던 이태균이라는 분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증언을 합니다. 네.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영국 대사관에서 일을 했어요. 이분이 증언에 의하면 대사관에 있을 때 항상 대사관 밖으로만 떠돌고 대수록 안에 들어오질 않았답니다. 밖에 나가서는 지금 면담이 길어지고 사람을 못 만났고 내일 다시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밖으로만 뛰어들고 있었는데 그건 일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 이런 음탕한 짓을 하려고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태균 씨의 말에 의하면. 근데 이 사람이 기본 했던 게 영국의 윈돔 호텔과 예. 힐튼 호텔이 기본 자주 갔던 주제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정말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도 그 범죄 시대는 그런 성록화물을 켜놓고 마약을 쑤면서 그 나라의 여성들 여러 명의 여성들과 이런 변태적인 성생활을 하는 이런 생활을 했던 게 나중에 수사에 의해서 했다고 밝혀지게 됐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 뭐 망명할 국가를 선택할 때 영국이나 미국에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은 이게 그 이런 성문화, 그다음 아동 뭐 강간 같은 경우에 성폭행 같은 경우 이런 건 형벌이 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가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예. 태영호가 왜 꼭 남쪽에 왔을까? 그 많은 돈이면 그 한국일보가 며칠 보죠. 거기에 540억 뭐 달러인가 뭔가 뭐 가지고 왔다. 횡령했던 예, 돈이 예. 돈을 가져왔다. 근데 국정원에서는 현금은 가져오지 않았다. 뭐 이렇게 네. 국정에서 말을 하고 했는데요. 그 썬데이 익스프레스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이 태영호에 대해서 태영의 망명에 대해서 북체제 비판 효과의 가치가 미국을 움직이게 했던 것 같다라고 썬데이 익스프레스가 보도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은 태영호가 북 비판 선전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영국 공사 정도 되면은 고위급, 그러니까 황장 다음으로 고위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남쪽에서, 고위급인 측면이 그 선전 효과로는 최고인 거죠. 북한 네. 더군다나 네. 태호가 망명할 때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하고 미국과 아주 극렬하게 부딪힐 때였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근데 태영호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유럽에 난 거기 가겠다 한다면 뭐 대북 이런 체제 선전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 최절정으로 효과를 올리려면 태영호는 이 남북 대결 상태에 있는 남쪽에 와가지고 북을 떠들어야만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태영호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하필 이 불안한 신변이 위험을 받는다고 해서 이름까지 거쳤는데 이 불안한 남쪽에 왜 왔을까? 오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유럽이나 그런 데 가려고 했지만 이미 망명을 신청한 상태에서 미국은 태영호가 유럽에 있는 게 바라지 않는 거죠. 딱 남쪽에 있는 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너 우리 조건을 들어줘야만이 널 우리가 도와줄 거야. 이렇게 된다면 태영호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미국의 선을 놓치면 북송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왔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근거 없는 말은 아니고요. 지금 또 유세 현장에 기자들이 이런 질문하면 북한이 공작을 잘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들로 빠져나간다 그러는데 그냥 나온 말은 아닐 것 같고요. 실제 말이 그렇죠. 이게 그 태영호에 대한 그 미성년자 강간 문제에 대한 이 문제는 제기된 지 오래죠. 네. 그러면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벌써 국정원이나 태영호 본인 자신이 밝혔죠. 아니라고 왜 이게 사실이 아닌가. 강력하게 아니라고 해야 되는. 네, 그렇죠. 근데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른다. 이건 공작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죠. 공작이다. 북쪽 공작이다. 야, 근데 그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은 대한민국에서도 엄청 중죄고요. 네, 그렇죠. 북한에서는 사형이라면 네.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뭐랄까 우려와 개탄스러움이 막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도 만약에 태영호가 국회의원이 되면 북쪽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기는 쓰레기들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김종인 그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네. 선대위원장 되기 전에 무슨 불효파함이 있었냐면은 태영호, 태고민을 강남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하는 게 국가 망신이라 그랬어요. 예, 예. 저게 무슨 말일까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현역 국회의원이 된다면 북한이나 이 진실을 아는 세계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네요 보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말에 대해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국가적 망신이다라는 대답의 그 말에 의해서 이 태영호가 한 발언이 뭐냐면 나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선거에 나갈 수 있고 공천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하죠. 누구든지 우리 사회자분이나 강철 씨나 저나 누구든지 나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단 범죄자는 안 되겠죠. 예, 범죄자가 어떻게 거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누구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네. 지금은 또 N번방 해가지고 미투 사건이라든가 이게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아닙니까? 이런 N번방 사건이 터진 상태에서 태영호가 미성년자 강간의 의혹을 받고 있는 태영호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 이건 참 무슨 어물통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뭐 태영호를 뭐 깎아내리기 위해서 들리는 소문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성년자 강간이라든지 하는 거는 지금 북한 쪽에 자료가 이미 나온 상태로 네.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피해자도 있고 네. 피해자 실명까지 나온 상태. 네. 거기다 근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호텔 같은 데 가게 되면 북은 숙박 그렇죠. 등록이라는 거 가거든요. 네. 그래 기록하는 겁니다. 네. 누구 왔다고. 그런 근거들도 있을 겁니다. 야,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요. 이 방송 초반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충격적이어서 제가 사실 그런 이야기는 방송으로 아무리 뭔 이야기를 해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예. 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예. 근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것도 지금 뭐 방송 나가는 날, 그러니까 생방송하는 날로만 따지면은 내일이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우려스럽네요, 진짜. 네. 그리고 또 이 국가기밀누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국가기밀누설, 공금횡령 이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그것도 북쪽 주장이 맞다고 봐요.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태영호가 영국에 있을 당시에 그 테니스 칠라 계속 다녔고 자기 그 와이프도 같이 예? 뭐 골프도 치고 뭐 골프는 뭐 그 싸다 그래요. 영국은. 네. 그런데 테니스는 비싸다 그래요. 테니스 치는 거는. 그런데도 그렇게 하러 다녔고 계속 밖으로 나돌았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영국 그러니까 영국뿐 아니고 그러니까 북쪽 그 외교관들이 그 수입 가지고는 그런 그 취미 생활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 태영호 자체가 밝힌 데도 의하면 네. 그랬거든요. 북쪽 외교관들은 월급이 뭐 700 내지 800달러 또 어떨 때는 또 무슨 뭐 1000 내지 뭐 1500, 1200달러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돈 가지고는 영국에서 그런 생활을 못 합니다. 예. 근데 그 선데이 익스프레스가 밝힌 데 의하더라도 거기서도 태영호는 영국에 있을 때 중산층 생활을 했다. 이렇게 예.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또 영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예. 태영호는 영국에 있을 때 대단히 어렵게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전 BBC 서울 특파원이었던 스티브 에반스라는 네, 기자가 그 있습니다. 사람 친구죠. 그 사람이 친구예요. 태영호와 영국에서. 근데 그 친구가 책에 망명한 나의 북한 친구라는 기사를 냅니다. 아하. 그분이.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면 태영호는 영국에서 중산층처럼 살았다라고 말을 해요. 예. 근데 영국에서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도 이거 골프장이 있죠. 예. 근데 골프장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골프장은 아니겠죠. 부류가 있겠죠. 예. 일반 사람이 가는 곳과 뭐 어떤 재벌들이 가는 곳과 일반 사람들이 가는 골프장은 드나들지 않았답니다. 재벌들이 드나드는 일부류 골프장에만 드나들었고 그 영국은 골프보다는 테니스가 더 비싼데 아내는 전문 테니스를 즐겼고 아들은 또 영국 유학을 했어요. 그 돈이고 얼마나 골프 강의였으면 망명길에 오르면서 이것도 익스프레스에서 발표한 겁니다. 태영호는 국비 망명길에 오르면서 자신의 골프채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우겼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아내는 대형 마트인 마크스 앤드 스펜서스에 들려달라고 요청해서 예. 테니스 채까지 챙기게 되었다. 이 정도로
부유한 생활을 누리면서 골프를 그걸 지니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생활을 하는데 이 태영호가 말을 해요. 대사관에 북한 대사는 1,100달러, 남쪽 돈으로 131만 원. 공사인 경우에는 700에서 90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 대사관 사람들은 병이 생겨도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실제 태영호가 증언을 합니다. 예. 그러면 태영호는 공사였잖아요. 700에서 900달러를 받았을 겁니다. 예. 남쪽 돈으로 한 100만 원 조금 넘겠죠. 남쪽에서도 100만 원 가지고는 기초생활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영국에서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아들 유학을 보내는 돈은 어디서 났을까? 저는 북에서 증언했다는 모든 자료를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한 가지 연관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그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돈 가지고 이 정도의 부유한 중산층으로 살았다면 그 돈은 불법으로 체득했을 겁니다. 날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영국 대사관 대사라는 위치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국가 비밀을 팔아먹는다거나 그다음에 자금을 횡령한다거나 그렇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밖에 그러면 없는 영국 공사로 네. 있을 때 이미 이중 간첩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돈을 벌기 그 생각을 위해서는. 못했네. 그러니까 이 태영호 지금 뭐 국회로 가겠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 가면 사람은 그 습관은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들어가서. 대한민국 자료를 네. 또 북에다 넘겨줄 수도 또 있어요. 파는 거죠. 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영호 방송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네. 확실히 두 분은 다르시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으로부터 온 정보 아까 그 미성년자 관련된 부분은 진짜 충격이고요. 그러니까 네. 태영호의 말처럼 구체성이 없는 이야기로 당신 뭐 미성년자 강간에 때문에 하니까 북한이 공작을 잘했네까지 더 일반 강남민들이 먹히는 것 같은데 네. 두 분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지금 그 이중 간첩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지금 네. 만약 이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북한에서 했던 짓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상한 액체를 이렇게 먹이 나 네. 생각해도 끔찍하네요 진짜. 네. 이 사람 당장 지금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그렇죠. 특히 강남구 어머니분들 꼭 이 방송 새날의 오늘의 이 방송을 꼭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개인이 나 하나 문제뿐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특히 내 자식에 관한 문제예요. 미성년자 강간 이거는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 태영호의 태구민의 재산 때문에 네. 지금 탈북 4년 됐는데 네. 재산이 18억입니다. 네. 부동산이 8억 9천만 원이고요. 예금 금융자산이 9억 7,500만 원이고 아까 그 아들들 네. 아들들이 92년생 97년생인데 얘네들이 다 개인당 1억 4천만 원씩 또 갖고 있어요. 이 돈은 어떻게 났을까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첫 번째 그쪽에 그 해명은 그거거든요. 강연료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능할까요 이게? 그 사람이 지금 3년 됐잖아요. 남쪽에 온 지 만 3년 지났죠. 네. 그동안에 뭐 조사받고 어쩌고 활동을 시작한 게 한 뭐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한국에서 강연 다니는 사람들 많죠. 뭐 한 시간에 뭐 몇백씩 받는 이런 정말 뭐 이름 있는 그런 유명인들도 있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1년에 얼마 벌 수 있는지 강연비로. 대한민국에 태를 묻은 사람들도 18억을 벌자면 몇 년을 걸려야 될지. 평생 걸려도 벌어도 못 벌어요. 그렇죠. 못 버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죠. 그 애들이 이제 20대밖에 안 되는 애들인데 그 애들이 벌써 1억 4천씩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태영호가 준 거거든요. 부모가. 그렇겠죠. 그러면 그걸 중요했으면 중요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뭐 세금도 제대로 물었나? 이렇게 어쨌든 내가 왜 줬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태영호가 하는 짓은 모두 안 밝힌다 하나도. 밝히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게 이제 국정원이 보호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철저하게 검증받는데 왜 태영호만 거기서 빠지나? 아 그럼 이 사람은 진짜 국회의원 입후 자체도 사실상 거의 검증 안 된 상태로. 아니 그렇죠. 검증 안 된 상태죠. 아 이것도 심각한 문제네요. 이건 확실하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 사회에서 좀 뭔가 국민이 알 권리. 우리 늘 말하는 건데 미래통합당도 늘 말하죠. 국민이 알 권리. 그러니까 국정원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면 출마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아 그렇죠. 당연하죠. 하면 안 되죠. 이것도 지금 논란거리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실례를 들어서 태영호가 우리 뭐 만약에 이제 북쪽하고 이제 이 남쪽이 국회가 북쪽이 뭐 최고인민회하고 뭐 이렇게 뭐 연관돼서 뭐 이렇게 그 남북 교류가 있어서 가게 된다. 그렇게 그런 실례 듭시다. 만약에 예전에 조명철이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개성공단 가는데
그 동료 의원들이 북쪽에서 받지 않겠다 해서 조명철이만 빼놓고 동료 의원들이 가서 뭐 지금 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태양호도 같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갈 일이 생기면 수많은 경찰 인력들이 또 경호에 가서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같아요. 지금 한창 선전전도 하고 하는데 항상 뭐 정말 여러 명의 경호원들 그 사람들 그 따라다니거든요. 국회의원 자체가 뭡니까?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 거충이나 의견들 그리고 요구하는 것들 이런 걸 다 들어보고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게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 철저한 봉쇄 속에 입구 받으면서 어떻게 주민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따지면은 이런 생각도 문득 드네요. 국회의원이 돼야만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면책 특권도 네. 있고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 자기 범죄가 혹시나 있다면 네. 말씀 잘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네. 범죄가 있다면 그것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도 출마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단순하게 미래통합당이 뭐 일종의 이제 뭐 북풍을 위해서 태영호를 공천했다는 것보다는 또 미래통합당이 태영호를 좀 뭐 지켜줘야 될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태영호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태영호가 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자고 하냐 예. 물으니까 이 정신 나간 주사파 정권이 지난 탈북한 청년 살겠다고 자유를 찾아서 온 탈북한 청년 2명을 북으로 돌려보내는 그 형태를 보고 자기는 투쟁의 의지를 가다듬게 되었고 예? 뭐 이런 전의를 가다듬게 되어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됐다.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이런 탈북 청년들을 탈북자들을 북송하지 않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듣게 되면 이 문재인 정권에서 정말 아무 죄도 없는 이 탈북 청년들을 북으로 북송시켰네. 이렇게 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탈북 청년 2명이라는 거는 자기하고 한가마밥을 먹던 동료 16명 죽인 살인범들이거든요. 자기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게 선거법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살인범들이거든요. 그런 살인범들을 북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례를 들어서 그 애들을 문재인 정권이 받아들여서 면죄부를 줘서 우리 남한에서는 처벌 못 하거든요. 증거가 모두 북한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애들을 이제 사회에 내보내면 그러면 그 애들이 사회에 나와서 또다시 그런 같은 살인 범하고 범죄를 범한다면 문재인 정권 두들겨 맞는 거지 그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돌아간 사람들이나 예. 태영호는 어떻게 보면 독인 객인인데 그렇죠. 한 사람은 국회의원 출마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 매체 등의 보도에 난 아까 그게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 오늘. 예. 그거 보면 충격적이네요 진짜. 예. 실명까지 막 나올 정도고 그렇죠. 그 사형에 준하는 범죄를 저지른 건데. 예. 근데 사람은 절대 번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습관은 항상 또 재범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몇 년, 2년 전인가요? 판문점에서 어철성이라고 해서 기관총 맞으면서 차 끌고 넘어오는 영상을 봤던 게 있잖아요. 비무장지대에서. 근데 그 사람이 북에서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차로 치어서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남쪽에 와서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걸리게 됩니다. 예 맞아요. 네. 꼭 자기 범했던 범죄는 재범을 하게 됩니다. 예, 습관적으로. 태영호가 남쪽에 와서 미성년자 강간 안 한다고 누가 담보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엄청 심각한 문제 하나.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이중간첩 네. 국가 비밀. 그거는 그쵸. 진짜 심각한 네. 부분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거는 태영호 자체가 말한 그 태영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의심이 가는 겁니다. 그거는. 의심이 가는 게 확증까지 가는 그러니까 거죠. 북한의 정보, 특히 북한의 정보라고 하는 게 예. 아마 모르긴 해도 핵개발 부분 이런 것들일 거고 예. 뭐 핵심에는 없었다고 치더라도 그 요소요소에 있는 북한의 정보를 제가 봤을 땐 그게 미국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거기에 정보를 팔아먹으면서 또 다른 가외돈을 챙기는 네, 그렇죠.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특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입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저건 안 돼. 네. 그래 저희가 열심히 방송했습니다. 네. 매일 혼자서 찍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누가 봐주지 않네요. 왜 저한테 일단 연락 안 하셨어요? 연락하시면은 저는 부담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은 또 훨씬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선거가 지금 바로 코앞에 있던 네. 상황이라 어쨌든 지금 이 방송도 여러분들 많이 알려주시고요.
요거 연속된 방송이긴 한데 이 방송만 다시 잘라가지고 다시 한번 제 업로드를 최대한 빨리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가 나네요 지금. 예, 전 정말 화가 납니다. 대형만 말만 들어도 저는 완전히 그좀 뭐야 짜증 확 나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 네. 그런 사람이 강남갑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이 선택을 받는다는 게 저는 정말 이게 분노하게 됩니다. 막 분노. 보수가 진짜 이런 사람들인가? 예? 그 사람들은 보수의 심장이라 말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만약에 말이에요 태용호 씨가 실제로 영국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을 그러니까 살았다는 모습은 증언으로 남아 있고 네. 예. 실제로 그 월급은 굉장히 작고 네, 네. 작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서 물 쓰듯이 썼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왔느냐의 개연성은 북한의 정보를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네. 합리적인 의심이 네. 있고 네, 그렇죠. 그분이 대한민국에 만약에 국회로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은 특히요 국방위나 정보위에 들어가면 골치 아파져요. 네, 그렇죠. 실제로 국방이나 정보위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국회의원들한테만 비공개로 브리핑하고 네. 국가 정보에 좀 해당되지 않는 것만 정보위 간사들이 나와가지고 걔네들한테 걸러서 이야기해주는 정도. 이거 직접 듣게 되는 국회의원 한 명 태용호라고 하면 이게 어디로 넘어갈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아 이게 두 축이에요. 지금 보니까 미성년자 강간에 대한 부분과 네. 국가 정보를 팔아먹을 가능성이 네. 실제로 매우 높다. 네. 상황을 보면 막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당연히 막아야죠. 저는 지금 태구미는 국회의원 네. 출마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체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참 이게 슬픈 환경이네요. 그럼 그 태구민에 대한 정보는 언제 입수하신 거예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이거 몇 달 전이죠? 아니 몇 달이 한달 한 달 전쯤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 몰랐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아, 근데 이게 우리 그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친구분들이 이런 게 있다고 알려져서 그래서 우리도 그 거짓과 진실이라는 책을 보게 된 겁니다. 야, 우리도. 북한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식이거든요. 태영호가 북한 체제에 신물이 나서 망명했다. 이게 되게 단순한 거죠.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써먹었었죠. 네. 근데 실제로 고위급에 있고 신분 보장받는 사람이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건 대개 보면 네. 뭔가 비리가 있어서요. 사실은. 범죄자죠. 그렇죠.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죠.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어떤 그 예전에는 뭐 어떤 사상적 마인드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라고 막 표현하고 이러는데 그 범죄자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뭐랄까 대한민국이 사실은 그때가 박근혜 때였기 때문에 네. 체제 선정용으로 또 써먹기 위해서 태용호를 받아들임으로써 저는 이 사단이 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북한 김정은 뭐 입장에서 보면 범죄자가 저기 가가지고 체제를 막 공격하는 용도로 쓰인다고 하면 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네. 그러다 그러죠. 또 차라리 잘 됐다 할 겁니다. 저기는 쓰레기들만 다 데려가네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북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갈 데가 다 남쪽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배고파서 탈북해서 이 남해 온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까지 불이익을 받는 같이 거예요. 같은 쓰레기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두 분은 혹시 투표권은 있으세요? 있죠. 있습니다. 언제부터 줘요? 탈북하면? 저리 나오면 주는 거죠. 네, 나와서 줄 안 나오면 네, 그럴 거예요. 네. 투표권이 생기는 대한민국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저는 서울구치소 나와서 그다음에 받았죠. 그럼 지금 투표 몇 번 하셨어요? 1번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몇 번 한 했어. 3번, 4번 한 것 같은데 한 3번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두 북한에서 번. 투표가 있긴 합니까? 예, 있죠. 그게도.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일당 독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당 거기도 뭐 사회민주당, 뭐 천도교 총무당 다 있습니다. 거기도. 근데 그게 안 찍잖아요. 막 지지율 이미 90 하니까. 계시나 마시나요? 근데 북의 뭐 북에는 여기는 국회의원이지만 북에는 최고인민의 대의원이라고 하죠. 대의원. 북의 대의원 선거와 남쪽의 국회의원 선거는 엄연한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같이 바라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쪽 투표는 그러면 뭐 찬반 이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찍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북에서는 뽑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추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당위원회에서 이게 그 무슨 그러니까 각 당마다 후보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각 당도 그 자기 후보를 세포총회에서 당원들이
세포총회에서 먼저 이렇게 토론해서 우리 이 사람 채우자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게 당에서 각 당마다 후보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걸 최고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내고 상임위원회에서 각 도시군에 있는 이런 그 대의원 사업부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내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번에 대의원 입후보자로 세우자고 한다. 그러면 그 대의원 사업부에서 유권자 회의라는 걸 합니다. 선거구마다 이렇게. 유권자 회의에서 그 사람이 나와서 말하는 거죠. 나는 지난 기간에 어떻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찬성 투표, 그러니까 찬성 반대 이렇게만 하는데 북에서 이렇게 구호가 그렇거든요.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이렇게 한다. 찬성 투표하자. 네. 근데 그게 남쪽에서 국회의원 하게 되면 한마디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북에서 국회의원,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대의하게 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의 노동자, 농민, 농장원, 그냥 뭐 과학자, 교원, 군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겸직.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심부름꾼 네. 일테면 근데 표시만 하는 우리가 사람. 작년이었나요? 4월 12일과 13일에 13차였는가? 최고위원회 대의원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뭐가 있냐면 북에 현재 686명인가 국회의원 수가 그렇게 돼요. 2,500만 중에 거의 700명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17.6%가 현장 노동자입니다. 현재. 그리고 16.2%가 협동농장 농장원이에요. 그리고 9.6%가 현직 군인들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부대 끼면서 여구를 듣고 생활로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 선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 투표하는 거죠. 그리고 북에서의 선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민정권을 인정하냐 안 하냐 이게 있거든요. 선거에 참가하면 내가 인민정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반대를 하더라도 선거에 참가하면 그리고 선거에 참가하지 않으면 나는 인민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나 같은 뜻입니다. 북에서는. 그래서 탈북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북에서 살다 탈북해서 중국에 산다. 네. 살다가 북에서 선거 하게 되면 간다는데요. 예, 북으로. 다 들어갔다가 다시 탈북해요.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돈 챙겨가지고 이렇게 내 그동안 벌어놨던 돈을 챙겨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서 국경에 가서 소리치죠 국경경비대에다가 나 이렇게 선거 참가를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국경비대 받죠. 받아들여서 집으로 보냅니다. 만약에 그 선거에 예. 대한민국에서 예. 미성년자 포함 뭐 이상한 약물 먹여서 여성들 강간한 사람 의혹을 받고 있는 자가 네. 또 무슨 뭐 국가 정보를 팔아먹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자가 네. 또 국가의 돈을 횡령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자가 네. 만약에 북한에서 그렇게 대의원 선거에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사람들도 나오지도 못하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 명 한 명이 인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올라온 사람이라서 그 누구도 그런 사람 추천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 저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논란거리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네. 지금 이 선거는 이상해진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네. 가치관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의혹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나와버리면은 이 굉장히 머리 아파지고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 말을 괜히 했다는 그렇죠. 느낌이 안 드네요. 네. 국가적 망신이라고 하는 게. 네. 앞으로도 계속 이게 끌고 갈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죠, 지들이. 근데 만약에 태영호가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 4년 동안은 사실상 힘들어져요 또. 네, 그렇죠. 이거 진작 좀 나오시지. 진짜 내가 태영호에 대한 정보를 엄청 찾고 있었는데. 우린 태영호에 대하고 계속 했습니다, 이거. 근데 누가 봐주지 우리 않더라고요. 왈가왈부에 관심을 좀 돌려주십시오. 다음 주부터 고정. 진짜로요. 내 실황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네. 고정으로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하셨던 이야기랑 우리 방송에 하는 이야기 겹쳐도 되니까 네. 홍보도 하시고 그 방송 한번 합시다 다음 예, 주부터. 예. 어차피 총선 끝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비어요. 예. 열받네 지금. 자 오늘 이야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지금 태용호 씨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가 나왔어요. 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게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누가 뽑냐 하는 거는 체제 선전용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네. 우리의 운명에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각자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순간의 어떤 체제 선전용이나 어떤 안보 장사로 해서 이걸 묵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태영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논란은 많지만 그 무엇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태영호 자신은 정말 국회의원으로 나오고 싶다면 자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해명이 꼭 필요하다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죠.
북에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어디에서 사는 누구라고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그 책에서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태영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겠다고 취재하겠다고 접어드는 그 기자분들이 있으면 북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네. 그러면 그거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근거가 없이는 또 북에서 영국 정부에 범죄자 인도해달라고 요청서를 안 보내죠. 네. 그거는 뭐 우리 그 상식이 아닙니까? 이게 상식이. 네. 예?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 강간에 대한 이건 확실한 의혹인 게 아니고 북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것이다. 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증거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야 실명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그리고 또 대동강 유보도에서 그렇죠. 이렇게 그 장소까지 말하지 않거든요. 어느 호텔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그 한국 사회에서도 수사를 할 때 네. 구체적인 사실들이 나오면 대개 보면 그게 팩트에 기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기밀 누설. 이것도 북한 외교관의 그 생활비를 가지고는 태영호처럼 영국이 중산층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확실하게 국가비밀을 팔아먹었거나 하지 않았으면 이거 팔아먹지 않았으면 그렇게 중산층이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이야기인 네. 겁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국회가 위험해지는. 그렇죠. 네, 그렇죠. 대한민국 국회뿐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격이 문제예요. 자격이. 정보를 팔아먹던 놈이 죄송합니다. 정보를 팔아먹던 사람이 예? 대한민국이 국회에 들어가서 또다시 정보를 팔아먹으면 국회의원은 다 같은 간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이 자격, 예? 그 영상을 흐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말씀들을 듣고 보니까 진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막연하게 태용호 저 사람은 국회의원 되면 안 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구체적인 팩트가 몇 가지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이거는 심각한 문제로구나. 예.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많은 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 뭐 민주당 지지자여서가 아니라 김성곤 후보 같은 분 되게 훌륭하신 분이세요. 네. 그 전체적으로 그 살아온 이력을 보면 진짜 훌륭하신 분이세요. 네, 저도 저 태영호 때문에 네. 좀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런 분이 국회에 들어가서 진정한 건강한 보수로서 강남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으면 좋을 그렇죠. 텐데 이건 뭐 태용 같은 자가요. 예를 들어서 강남 이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아 놓으면은 계속 논란거리만 휩싸이다가 결국에는 아까 말한 그런 내용들에 뭐 저는 낙마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중간에 네. 강남 주민들한테는 그게 망신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이 강남 그 강남갑 유권자분들도 좀 상식적인 보수, 예. 예? 정말 정의로운 보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강남에서 저는 뭐 지금 나온 여론조사대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뭔가 상당히 이변이 일어날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지금 그 계시는 분들 강남에 계시는 분들에게 또는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의혹이 사실 정말로 디테일하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묵과하시면 안 되고요. 예. 국회의원 선거라는 거 이거는 걸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왔는데 이런 건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예.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분은 하나도 투명하지가 않네요 보니까 예. 재산 형성 과정, 네, 그렇죠. 뭐 정보를 그러니까 국가 국가의 기밀 정보를 누설. 기밀 누설했을 가능성, 네. 미성년자 또는 뭐 상습적으로 어떤 성범죄. 네. 성범죄를 했을 가능성 등이 예. 종합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걸 네. 국회의원 선거라는 걸 통해 가지고 면죄부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이때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네. 자 왈과 왈북 TV요 여러분. 왈과 왈북 TV가도 두 분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 진짜로요.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아예 우리 고정을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나오실 때마다 느끼는 게 다른 방송과는 다른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음 주부터는 고정 네. 약속하신 거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태용호 건 태구민 건은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드리고 아직도 네. 늦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 방송 날라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분은 일단은 물러가셨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